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tek놈입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정배열 얘기하다가 조금 보여드리려고 정배열의 아주 지존과 같은 그 차트가 있었죠. 루보라고요. 이게 보시죠. 그 당시 이게 아마 잘 기억으로는 800원이 안 됐을 거예요. 700원 때부터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5만 천 원을 갔는데 뭐 희대의 작전주 그러면서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종가당 돈으로 좀 잘 안 보실 건데 뭐 하여튼 풀 정배열이에요. 이거 사도 불안해요, 사실. 지나고 나서 보면 대박이겠지만, 사다가 조금만 흔들어도. 근데 물론 너무나 이쁘게 가서 팔고 싶어도 못 팔게 만들어주는 뭐 그러지만 이런 구간들에서는 아마 팔았을 건데. 그리고 상승의 끝자락에서는 그냥 한 2주일도 안 돼서 주가는 원위치 됐고. 그 당시 시총 5천억짜리 루브의 공장. 저도 이제 검색을 통해서 이게 지금 현재는 이 차트가 안 나와가지고 HTS에서. 이런 게 이제 정배열 끝판왕이었죠. 네. 반대로 하면 역배열. 그러니까 오히려 왜 역배열 베팅주 급등주 베팅법이 나왔냐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풀 정배열이 그동안 많이 올라서 좋은 거지. 내가 지금 당장 매매하기에는 그 수익을 내는 측면에서는 좀 부담스럽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나오는 개념인데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 그죠? 자, 배팅 뭐 미리미리 하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배팅 언제 하냐? 먹을 폭이 클 때 해라. 제발 반등 구간에서 반등만 먹고 빠지자. 이거부터 하자고요. 이것만 하자는 게 아니라 초보분들은 이거부터 습관을 하자. 왜냐면은요, 수익을 내는 습관 들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음. 자, 추세를 돌파한다고, 전고점을 돌파한다고, 피보나치가 618 조정이라고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평선이 골든이라고 베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문구를 넣는 게 제가 조금 부담스럽기도 해요. 왜냐면은 뭔가 법칙을 만들어준다라는 게 그런 분야가 아니거든요. 이 베팅 분야는. 근데 일단은 초보들한테는 제가 지정을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너무 추상적인 교육이 되니까. 자, 이러한 기준들이요. 세 가지 이상 지지 또는 저항으로 작용했을 때 매수를 하든지 매도를 하다 정해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박지성이 축구를 배우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야 공이 있으면은 여기를 차고 인사이드는 이렇게 차고 아웃사이드는 이렇게 차고 이렇게 왔을 때는 힘은 어느 정도 주고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공식화 시켜주죠. 누군가는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최대한 많이 차. 아니야 달리기나 많이 해. 어, 그걸 뛰어넘으면은 이제 그게 기본기가 되고 응용을 하는 것처럼 지금은 이렇게 제가 뭔가 이렇게 정확히 지정을 해주는 게 사실 부담스럽긴 한데 지금은 초보분들은요 이거를 법칙처럼 외우세요. 배팅 이렇게 하는 거고요. 나의 기준점이 최소한 세 가지가 모이면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배운 거를 예를 들면 뭐냐면은, 오케이, 장대봉 나왔습니다요. 거래량도 실렸고요. 근데 이거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음봉이 나왔는데요. 거래량은 줄고요. 속임수 음봉 같은데요. 보니까는요, 5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지지 아래 꼬리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매수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매수의 이유 충족을 최소한 세 가지가 되면 하라는 거예요. 네. 이게 매매 기법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면은 수익을 실현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데, 뭐, 정고점 돌파 대비, 이제 그래서 목표가 잡는 거를 이제 추후에 배울 거예요. 차트적으로. 어, 펀더멘탈로 목표 주가 잡는 거는 사실 조금, 추상적이고요. 기술적으로 목표가 잡는 거. 그럼 내가 5일선 기준으로 잡았으면 5일선 깨질 때까지 홀딩 하는 거지. 그게 추세 매매잖아요. 근데 이렇게 진입하고 나서 5일선 깨졌는데도 11선 기다리고 21선 기다리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여기서 잡았으면은 여기서부터는 나는 언제 매도할 거야? 손절은 어떻게 잡을 거야? 5위평이 깨지든가 아니면은 내 매수가 대비 3%까지면 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팔겠다. 이런 게 본인만의 매매 기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배운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저는 여러분들한테 차트의 순수한 본질을 파악하고 의미를 파악하고 해석을 통해서 기준점을 어떻게 제시를 할 거냐 라는 부분이고 이 기준점이
세 가지 정도는 되면 그때 매수를 하시고, 세 가지 이상이 안 좋으면은 매도를 하시고 하라는 겁니다. 자, 뭐 주식은 확률 게임이다. 뭐 인생 자체가 확률 게임이죠. 예. 확률을 높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죠. 공부도 하고, 예쁘게도 치장도 하고, 음, 하다못해 로또도 카지노도 확률 높이려고 많은 분석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공하는 그 교육이나 여러분들도 어쨌든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학습을 하고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돈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기법 같은 거 없어요. 최소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거기에 현혹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것만 갖고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측면, 그게 된 다음에 심화 고급 학습을 따로 열 거니까는요.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이동평균선 중에서 좀 중요하다, 그리고 많이 들어보신 이평선이 뭐가 있습니까? 네, 대부분들 5이평 21선을 많이 꼽을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가장 많이 보고 가장 인간이 견디기에 혹은 좀 감내할 수 있는 시간적 데이터도 한 달 내지는 일주일인 것 같아요. 아, 일주일이잖아요. 예.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있지만은 요 얘기를 안 드렸구나. 월화수목금 하면 5일이잖아요. 그 5일평이 일주일 선이에요. 예. 22평은 뭐겠어요, 그럼? 한 달이에요. 음. 옛날에는 자랑이 토요일까지 열렸어요. 그래서 6일선은 뭐 없지만은 2주선이 13위평에 등장을 하고 그래요. 32평이 등장을 하고 이때가 또 잘 만든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주 5일장으로 적용이 이제 많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정착이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5일선, 21선만 두 개만 가지고도 충분하고요. 이것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요것만 갖고도 설명이 되고 요것만 갖고도 매매거리가 참 많습니다. 더 보면은 내가 분석 능력은 오를지 모르지만 그게 수익으로 된다라는 보장은 몰라요.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끼면 61선인데, 그러니까 사실 기준을 5일선, 21선을 잡고 여기에서 이제 또 가지를 치는 거예요. 다른 이동평균선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61선까지 드시는 분들은 저도 넣는데 그냥 보기 편하라고 넣는 거지만 매매 활용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요, 일봉상 5, 2주선을 설정해 놓으면 내가 주봉을 보면은 주봉에도 5주선, 20주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얘고 얘가 돼요. 예. 거기서 확인하면 된다라는 거죠. 차트 너무 지저분하면은 다 매수할 거 해야 될 것 같고 다 매도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5선, 20선이 중요하기도 하고 수업도 요 두 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런 표현을 좀 들어보셨나요? 5일선이 살아있다. 뭐 다른 뭐 21선이 있고 하여튼 5일선이 좀 많이 언급이 되니까 5일선이 살아있다.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고, 이 말은 5일선이 살아있다라는 거는 이제 아까 이제 5일선이 뭐 살아난다 혹은 살아있다, 이 상태는 살아있는 거고, 막 올라갈랑 말랑 막 들까 말까 들까 할 때는 이제 5일선이 막 살아날라고 한다 이런 표현을 쓰겠죠. 자, 5일선이 살아있을 때의 그 캔들은 양봉일까요, 음봉일까요? 다시 말하면은 주가가 상승 중일까요, 하락 중일까요? 모르겠어요 말고, 일반적으로 제네럴리하게. 네. 그쵸. 당연히 양봉이고 당연히 상승 중이에요. 네. 물론 음봉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거죠. 양봉이 떴고 지금 얘가 이제 음봉이에요. 음봉인데 어쨌든 어제보다는 올랐다라는 거예요. 상승 중이기 때문에 5일선은 살아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5일선이 살아있는 거는 당연히 주가가 최근 단기적으로 추세적으로 상승 중인 상태일 겁니다. 깨지기 전까지는.
자, 그래서 이 5일선에 대해서는 5일선은요, 단기적 추세 의미를 갖습니다. 예. 가려면 여기 5일선부터 출발해야 돼요. 3일선은요, 맞아요. 더 빠른 거죠. 보통 급등주나 테마주 할 때는 3일선 추세만 보고 하는 게 맞긴 해요. 급등 테마주는 말 그대로 급등시키고 막 급하게 올려야 되니까는 5일선도 늦어요. 이건 일단 타치하고. 그러면서 5일선은요, 단기적 추세면서 주가가 오르기 위한 최소한의 자세예요. 무슨 말이냐? 5일선이 살아야 주가가 가든지 말든지 한다는 거예요. 5일선도 안 살려놓고 뭘 오른다는 말을 해. 올라갈 것 같다라는 말을 해. 이거예요. 5일선이 살아야 상승을 하든지 돌파를 하든지 매물대를 돌파하든지 저항을 돌파하든지 21선 골든이 나오든지 짱대봉이 나오든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5일선을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왜? 얘가 살아야 일단 스타트를 할 거 아니야. 스타트를 하고 나서 어떻게 지지하고 어떤 걸 돌파하면 더 갈 수도 있고 갭을 띄어서 갈 수도 있고 눌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5일선이 중요한 거예요. 주가가 5일선 위에 있어야 되고 주가가 5일선 위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5일선 자체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동평균선이에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식을 보면은 이제 뭐 급등락 소형주나 중소형주나 뭐 개별주, 테마주나 뭐 재료 주식들은 급등락 시세가 왔다 갔다 하지만은 정상적으로 좀 약간 무게감이 있거나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꾸준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보통 추세적 상승을 해요. 예, 계단식 상승을 할 수도 있고 추세적 상승을 하면 이러면서 3개월이 6개월이 꾸준히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자, 이런 주식을 여러분들이 뭐 TV 증권쇼나 어디서 종목 상담을 하면은 가장 하는 말이 뭐겠어요? 음, 무슨 말을 해요? 뭐뭐 할 때까지 끌고 가라고 해요. 네. 5일선 깨질 때까지 들고 가라고요. 종가상이든 장중이든 5일선 깨질 때까지 홀딩 하시고요. 5일선 종가 깨면은요, 최소한 20, 30% 분할 매도 하세요.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다고. 저도차도. 네. 그렇게 다 그것만 보고 있다니까요. 네. 그럼 누군가 그거를 또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거고. 왜? 아니, 내가 이거 주포인데 5일선 깨가지고 개미를 왜 털어? 같이 같이 가야지. 일단 추세 탄 이상. 근데 깨진 거죠. 일부러 깬다. 그럼 또 이제 내가 또 머리에서 괜히 이상한 생각하는 거, 깨지면 깨진 거예요, 그냥. 깨졌다 올릴 수 있죠, 당연히. 네.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5일선이 이탈됐을 때 분할 매도 하시거나 5일선만 안 깨면 계속 홀딩 하십시오. 근데 갑자기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때 던져도 섭섭하진 않습니다. 뭐 이런 게 덧붙이는 말이 되는 거죠. 그만큼 5일선의 의미가 커요. 추세적으로 올리더라도 급등을 하더라도 5일선 자체가 죽어버리면은 훗날을 도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5일선이 지금 이렇게 있는 놈이랑 5일선이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여기서 베팅을 하겠다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올라갈 수 있죠. 선수들도 못 먹어. 여기서 지금 주가가 양봉이긴 한데 여기서 5일선 돌파를 기대하고 하는 건 예측 매매잖아요. 물론 내가 여기 시가 손절 잡고 뭐 돌파하면 많이 먹어서 좋은데 굳이 왜? 이런 게 더 많을 텐데 찾아보면. 자, 얘 못 먹어요. 만약에 나왔어. 뽀록으로 먹은 거죠. 행운으로. 네.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얘조차도 이게 나오면은 이제 그러면은 강하게 5일선을 또 얘가 돌파를 해버렸네. 쭉 빠지다가. 그러니까는 이제 5일선이 약간 정체되다가 변곡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다음날은 들어갈 수 있지. 눌리면은. 그래서 뜨면은 오예 하고 변곡 일어나 다시 또 추가 상승 가는 거고. 그러니까 5일선의 의미가 이렇게 중요하고 이 자체만 가지고도 단기 추세를 파악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아셨죠? 네, 다음 챕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극량 패턴과 이제 이동평균선을 같이 한번 놓고
이해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이 까만색은 5일 이동 평균선이고요. 뭐 이렇게 코브라라고 말을 했는데 명칭은 중요하지 않고요. 옛날에는 이런 명칭 갖다 붙이면 뭔가 있어 보이고 고르기 쉬우니까는 이렇게 한 겁니다. 자, 5일 이동 평균선이 뭐 과거에 어땠는지 모르지만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상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우상향 종목을 해야 돼요? 우하향 종목을 해야 돼요? 당연히 우상향에 있는 종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정배열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네. 우상향을 합니다. 자, 5일 이동 평균선이 하락을 하다가 우리가 원했던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이 종가가 반영이 되니까는 우하향된 이동평균선이 이제 우하향을 멈추고 고개를 들지 말지 우상향으로 변곡을 할지 말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죠. 다음날 갭을 띄우고 날아가면 당연히 급격하게 꺾일 거고요. 그죠? 근데 이런 거는 당연히 좋은 상승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시세가 내는 거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배운 거를 적용해 보면 다음날 이제 눌리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속임수 음봉. 자, 눌리니까는 이제 우아향했던 게 이제 고개를 들까 말까 하는데 음봉이 나오니까는 들진 못해. 약간 이제 플랫해지면서 이 음봉이 여기를 찍어. 음. 이게 이제 매매법이 나오는 거야, 이게. 이평선 눌림목 매매, 이게.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눌림목. 여기서부터 빠졌지만은 여기서 안 사고 애매하니까 최대한 싸게 살려고 하다가 여기서 반발 매수세가 분명히 나오긴 나와요. 한 번의 시도는 나와요. 그걸 깨고 내려가면은 뭐 실패한 거지만 우상향하려는 게 실패한 거죠.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서 음봉이 다음날 개파락을 하든가 아니면 이날 아예 깨버리거나 다음날 개파락 하면은 이 오이평이 고개를 들려고 하다가 이제 실패하는 거고 이렇게 돼가지고 일단 사봤어. 그러면은 샀는데 다음날 혹은 장후에 왜냐면 얘가 장 끝날 때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고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얘가 살짝 고개를 들락말락 해야 상승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세가 나면 양음양음 번곡이 일어나면서 이때부터 뭐가 돼요? 추세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5위평 깨질 때까지 가져가라. 이런 대응 전략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파생 같은 경우는 단기 추세 될 때까지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시세는 지구 끝까지 간다. 깨질 때까지 두고 가라. 그런 말이 나오는 거고 이게 이평은 눌림목 매매도 되지만 요 자체로 봤을 때는 바로 이게 음봉 타법이 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신. 정식 명칭은 속인스 음봉 타법이 되고 이 음봉 타법 매매가 상당히 유행했던 시기도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안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뭐냐 최대한 조금 손절이 짧고 좀 최대한 싸게 좀 안전하게 비교적 손절이 짧으니까는 리스크가 좀 적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사는 것보다 여기까지 기다렸다 사는 게 몇 퍼센트라도 더 이득을 보고 사는 거잖아요. 올라간다는. 이 매매를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통 시세가 강한 놈들은 사실은 갭 띄우고 바로 더 가버리죠. 그래서 이날에 종가 베팅을 할 수도 있고 웃긴 게 아니라 이날도 여기서 샀다가 혹은 이게 장중에 깨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깨졌다가 아래 꼬리를 달아서 종가 베팅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오일선이 장중에 깨졌으나 종가에 지지를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평선 눌림목 매매 혹은 음봉 탑법이라고 명칭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시각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은 이평선 눌림목 매매는 정말 주가가 떴지만 한번 이평선에 좀 달랑말랑 누르고 간다라는 그런 개념. 그리고 음봉에서 매매인데 어디에서 그러니까 양음양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가 뭐가 돼요? 양봉 뜨고 음봉 뜨는 매수가 아니라 이 음봉이 이평선에 어디에서 나오는 그 매수를 하는가가 이제는 시야가 넓어진 거죠. 네, 이제 이렇게 이평선 우상향 혹은 우하향
변곡에 대한 개념을 좀 배울 텐데요. 변곡점이라고 해서 변곡점을 사실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나와야지 나온 거기 때문에 변곡을 하고서 미리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변곡이 이미 근데 이제 이거죠. 변곡이 일어나면 이미 주가는 떠 있고 변곡점 순간에는 심장이 쫀득쫀득하고 그죠? 그래서 일단 변곡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첫날 장대 양봉이 나왔다고 이동평균선이 변곡이 일어나진 않아요. 말 그대로 우하향을 멈추고 플랫해지면서 이제 하방 경직이 생길랑 말랑하고 통상 2, 3일 정도 더 추가 상승을 해줘야 변곡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최대한 싸게 잡으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왜? 앞날은 모르지만 왜? 여기서 사면 손절이 짧으니까. 그리고 이 장대 양봉이 신뢰도가 큰 장대 양봉이라면 올라갈 확률이 더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것까지 지켜보고 다음날 시가가 갭 돌파, 그러니까 갭 상승이나 이동평균선을 안 깨면서 뭐 9시 30분 정도 이상 뛰면은 그때 들어가시는 분들이 제일 또 안정적인 매매예요. 예. 그러니까 매수 타점이 요 하나의 그림에서도 보이죠, 이제 눈에. 다음날도 눌릴 수가 있고, 예. 기회는 떠서 날아가 버리면은 뭐 그거는 올라타든지 정말 사고 싶은 주식이면은 고점에서라도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가는 거는 이제 재량이지만 이 다음날도 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제 5일선을 타고 가는 거죠. 이때는 5일선 변곡을 예상하는 매매가 되고 이때는 5일선 눌림목 매매가 되는 거죠. 음봉타법이 아니라 5일선 매수 눌림목 매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개념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